네, 2023년 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언젠가야 뭐 한 1년 됐나요? 몇 개월 됐나요?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 4조 원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송치한 불법으로 해외에 보낸 일당들이 기소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북한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많았는데 검찰 기소만 보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북한이 얼찡거리는 것은 계속 유의해야 됩니다. 북한의 라자루스라는 조직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라자루스. 네. 서울중앙지검이 그 4조 원대 불법 송금한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별경제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이런 것 등으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을 통해서 4조 3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치한 것처럼 꾸몄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것 자체가 불법이죠. 이렇게 해외로 빼낸 돈 가지고 중국, 일본, 호주, 홍콩 등에 있는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다시 이거를 국내 코인 거래소로 보내면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죠. 그래서 얻은 이익을 아까 256명 들에게 나눠주고 가졌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재정팀, 송금팀, 해외팀 이렇게 나눠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는데 도움받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은행원 출신 브로커한테도 뒷돈을 건네고 이들이 북한이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그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해외 총책 한 명은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이 정도 수사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북한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이 북한이 이런 사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라자루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LAZARUS입니다. 라자루스. 라자루스는 북한이 이제 모든 공작기관을 합쳐서 정찰 천국을 만들었죠. 거기에 산하에 있는 해커 부대의 이름이 라자루스입니다. 과거에는 히든 코브라, 숨어있는 뱀, 코브라 뱀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 라자루스 밑에는 외국 금융기관을 해킹하는 블루노로프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전계획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이 있었죠. 5027을 대체하기 위해서 5015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5027은 한미연합사 어쨌든 미군이 중심으로 돼서 만든 건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국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5015입니다. 이걸 이제 미국도 인정해서 한미연합으로 채택은 돼 있는데 새로운 작전 계획이죠. 이걸 탈취하려고 해킹을 시도한 조직이 있습니다. 안다리엘입니다. 안다리엘도 바로 라자루스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해킹한 걸로 보여요. 뭐 그쪽에서는 범인 못 잡았고 당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FBI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라자루스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만 보게 되면은 이게 라자루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자로, 성경에 보면 라자로 나오죠. 라자로는 하느님이 도우셨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아의 라자로가 있는데 그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라자루스. 근데 성경에는 라자로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또 한 명의 라자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서 라자로기 때문에 라자로에 대해서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었어요. 라자루스란 영화가 2015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죽은 이를 되살아내는,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겠다.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잖아요. CPR을. 근데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불규칙한 호흡을 하다가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장기가 완전 회복이 안 되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라자루스 이펙트, 라자루스 효과라 그러죠. 아주 드물게 의학계에서 보고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한 걸 토대로 만든 영화가 라자루스였어요. 라자루스 이펙트를 연구하던 그 연구원들이 죽은 동물을 갖고, 동물을 갖고 시험합니다. 죽은 동물을 갖고 살려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꼬이고 해서 뭐 이렇게 만든 영화가 있어요. 라자루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왜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이 라자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저는 그것까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사이버 조직들이 만드는 용어가, 요즘 뭐 기업들도 기업 이름 쉽게 만들잖아요. 영어로 뭐 그렇게 만든 건지 미국이 붙여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하모니를 공격해서 한 6,4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하모니를 공격해서 이미 1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6,400만 달러를 빼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블록체인을 분석하는 체인 어뷰즈라는 회사가 밝혀낸 거죠. 이더리움 41,000개를 세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APT, 영어로 약자 APT 모양입니다. 지난해 말 1,050억의 대체 불가 토큰을 해킹했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300개의 이더리움에 상응하는 가치를 획득했답니다. 지금 한 개 이더리움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194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게 1000개면 얼마예요? 10억 정도 되네. 뭐 굉장히 그렇게. 네. 이거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 업체인 슬로우 미스트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북한이 이 해커 조직들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30개 전 세계 은행, 그 일본의 NHK도 보도를 했었는데, 전 세계 은행을 공격해서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했다. 아까 방글라데시에서 돈 뽑아내고 막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북한의 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 보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라자루스를 다시 일본의 NHK가 다루고 하던데, 이렇게 모은 돈 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이 이렇게 그 미림대학을 세워서 해커들을 키우게 된 데는 대한민국이 좀 지원한 게, 그 전에 정상회담 뭐 할 때 우리가 북한에 뭐 컴퓨터 제공하지 않았나요? 원래 컴퓨터 제공하는 건 북한에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확 컸다는 얘기가 있죠. 베트남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많이 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음 이메일 DARN인가 비슷하게 다음 메일처럼 보이는 게 오면은 북한이 해킹하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쭉 문자 받으셨죠. 북한이 아주 그냥 모든 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가상화폐를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걸 파고들어서 어떻게 빼가는지도 모르겠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그 전에 우리 농협에 들어와서 은행망을 한번 뒤집어 놓은 적도 있었죠. 우리 정부기관들, 은행기관들 상당히 방어에 잘해야 되고 개인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해킹 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참 문제입니다. 자, 4조 불법 송금한 가상화폐 일당을 기소했는데, 뭐 일단은 북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유사한 수법을 쓰는 북한의 라자루스 등을 비롯한 해커 그룹이 있다는 거. 이게 앞으로 이번에 그 자통, 그 북한 연계된 조직이
민노총하고 연결됐다 했죠. 이거랑 다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들이 공통점은 다 사이버 세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가상 세계에서 돈을 캐내고 정보를 캐내고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이젠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자루스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줘서